안녕하십니까. 예,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예. 자, 오늘은요, 중국이 반드시 망하는 이유, 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런 새로운 또 코너를 만든 이유는 지금 동북아시아의 지금 돌아가는 형국이,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뭐 대북, 북한의 핵 문제를 감시한다는, 그런 명분 하에, 뭐, 북한이 저기 뭐 해상으로 원유를 이렇게 석유나 이런 것들을 공급받는 거 아니냐, 그런 걸 감시하겠다 하는 명분 하에 미국의 본토에서 코스트가드의 함정까지 이 태평양을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최첨단 정찰기들이 지금 야간에도 새벽에도 지금 이 한반도 주변 상공을 훑고 다닌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가지고 북한 조그만 북한 하나 저거 박살내기 위해 가지고 그 많은 전력들이 들어온 건 아니고, 북한 뒤에 있는 여차하면 중국까지 박살내버리기 위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군사 작전들이 지금 한반도 주변에서 펼쳐지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언론에는 안 나오지만, 그래서 저희는 오늘부터 역사전쟁, 역사로 중국을 깨버리는 그러한 역사 전쟁, 사상적인 전쟁, 이념적인 전쟁,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계시는 이제 박민재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예. 자, 우리가 이제 중국이 반드시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중국의 그 심성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중국이 이때까지 역사를 지금 중국이 미세먼지처럼 역사를 그렇게 분탕질했습니다. 자기 자신만의 욕심을 채우려고, 예. 남의 역사, 남의 민족까지 빼앗고 약탈하고, 그 자체가 바로 역사적 문자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화웨이도 남의 기술 빼오고 훔쳐오고 뭐 온갖, 그것이 중국의 심성이라는 얘기죠. 그게 중국의 심성인데 그게 역사적으로도 이게 증명이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문자적으로, 예. 우리가 이제 문자를 연구하다 보면은, 문자 창제한 민족은 바로 신농 염제시족,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동이족을 말합니다. 신농 염제가 동이족,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네요. 예, 그렇죠. 그 중국에서는 자기들 조상이라고 뭐 소머리 이렇게 갖다 놓고 막 그런. 아니요, 원래 안 그랬고요. 예. 비가 한 1980년, 18년 때까지 염제에 대해서 거의 언급을 안 했습니다. 언급을 안 했고, 자기네는 중국 놈한테 너희 조상이 누구냐 물어보면 황제라고 그랬습니다. 시조가. 황제라고 했는데 언제부터? 90년대부터인가 우리는 염왕족이다. 염제 황제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갖다 붙였네.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염제족은 문자를 만들고 그 동방 문화를 창도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문자를 신농시에서 만든 문자를, 그것을 정음이라고 합니다. 정음. 발을 정체 운문자. 정음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빌려다 쓴 문자를 변음이라고 합니다. 변음이라고 하는데, 그 문자 창제된, 나중에 이제 그 족보에도 나오겠지만, 고조선 족보에도 나오겠지만은, 그 족보가 우리 고조선의 왕가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카메라를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빌어다 쓴 중국의 그가 고조선을 멸하고 한 나라가 한 300~400년 지속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음이 정통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역사가 그냥 묻혀버린 겁니다. 묻혀버렸는데, 그것을 완전 분탕질한 사람이 공자였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 역사를 안 찾으니까 중국 놈들이 좋으니까는 자기 슬금을 자기들 거라고 우기는 거죠. 중국 공자도 원래 염제 신농시족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바로 직계조죠. 근데 공자가 왜 그 외가 쪽이죠. 외가 쪽. 외가 쪽을 친가 쪽 붙여가지고 역사를 기술해 버린 거죠. 왜 그랬느냐? 공자는, 우리 공자 색깔을 보면 알겠지만은 야합을 해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야합. 들야자에 합할합자. 야합이란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이제 났다는 뭐 얘기죠. 그래서 뭐 소위 말해가지고 났다는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눈이 맞았겠죠. 길 가다가. 예. 그러니까 그 엄마는 안신녀인데 예. 그 아버지 숙녀홀입니다. 예. 그러니까 숙녀홀은 그 공자가 태어날 때부터 예. 그 숙녀홀이 죽을 때까지 공자를 한 번도 안 봤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구박을 많이 했죠. 예. 구박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친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앙심을 가졌습니다. 그 앙심을 가진 그 마음을 가지고 예. 그 실력은 있으니까 그 책을 보고 그러니까 그 당시 주권이 한 3,700개가 남아있다고 했었습니다. 예. 그 중에서 300개만 남겨버려 다 소각해 버렸습니다. 공자가. 그러니까는 그 소위 말해가지고 공자가 그 안 좋은 마음으로 만든 게 유학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 아직 유학을 나오기는 좀 뭐하고요. 예. 여기 뭐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공자가 그렇게 해가지고 예. 말하고 이제 공자가 춘추를 쓰고 해가지고 거기서 베낀 게 사기죠. 예. 사기는 우리 신동시 동방의 문명을 창조한 예. 그 염제 신동시는 저런 신화 전설 쪽으로 치워버리고 예. 정통의 역사에서는 존재하지가 않죠. 나오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맨 처음에 누가 싶으면 황제부터 시작해가지고 황제에서 이렇게 소김초에서 나와가지고 또 누가는 누구족의 창이 나오는데 창이가 예. 여자인데 남자로 변신시켜가지고 나오죠. 그럼 공자가 다 이게 역사를 왜곡하고 조작했다고 봐요. 그렇죠. 아니 나쁜 놈이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논어를 보게 되면은 수리부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수리부작이란 말이 뭐 모르겠습니다. 예. 자 여기서 수리부작 좀 넘겨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예. 그거 좀 이따 하시고 이거는 뭡니까? 이게 먼저 설명을 좀 이거는요. 해주세요. 자 우리가 예전에는 중국 역사에 대해서 그냥 문자 그러니까 그 문헌적으로 내려오는 역사만 가지고 역사를 알고 이해하고 봤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역사고는 와 강대하고 대단하고 넓고 폭이 넓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부러움을 가지고 봤습니다. 중국 역사를. 중국 역사를 어떻게 봤습니까 그동안? 저는 뭐 중국 역사에 대해 가지고 별로 그렇게 뭐 이렇게 믿지를 않아서 왜냐면 뭐 딱 봐도 뻥이라는 게 또 보이니까. 여기서 대단하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국사를 공부하면서도 우리한테 굉장히 그 자격지심이랄까 맨날 피해받고 맨날 조금 반해서 아웅당하는 그 꼴이 너무너무 내 마음속에 안 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우리나라 한민족이라는 자체가 나는 안 그러는데 이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없었어요. 자신감이 없었고 그래서 우리 본류를 찾을까 뭘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중국어를 전공하게 됐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 본류 찾기 위해가지고 중국 역사를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중국 책을 한번 보려고 많이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81년도에 당군에 대한 그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책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거구나. 우리는 당군의 자손이야. 이 당군을 찾으면은 우리가 저기 동아시아를 완전 석권했던 민족이었어. 이런 자부심을 굉장히 그때 부여를 했죠. 근데 문제는 당군에 대해서 파면 팔수록 존재가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데 나중에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겠지만은 그 김재원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김재원 박사라는 분이 그분이 1950년대 분인데 그 당시 한창 연구하시고 1947년에 당군 신화와 신영구에 대해서 쓰신 글이 있습니다. 그 그래서 중국의 그 무시 사당에 당군 신화와 너무너무 80~90% 흡사한 사당에 어떤 벽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군 신화를 한반도에 찾지 말고 대륙에서 좁은 화상석을 찾아가지고 화상석이라도 찾으면은 우리 모습인 당군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면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게 청동 화로 같은데 이런 문자가 막 새겨져 있네요. 이게 뭐 염소 같기도 하고. 이게 다 이제 문자인데요. 이게 안에 문자 있는 게 이거는 문자를 잘 모르겠네요.
근데 예. 요게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나오는 요 그게 그림이 아니라 예. 바로 이게 문자입니다. 이게 근문이죠. 이게 여기 글자를 보시면은 이게 무슨 뭐 이게 대조일계 뭐 조일계 뭐 이렇게 되는데 조일을 이렇게 되는데 예. 요것은 나중에 제가 이제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설명하는데 이게 뭐 간략하게 어떤 뜻입니까 이게? 이게 이제 고조선 왕가의 예. 족보죠. 아, 금방 이 저기 고조선이 실체가 안 보인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중국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렇죠. 중국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뭐 김재훈 박사 그분이 그 말이 맞은 거죠. 화상석이 발견이 돼서 거기서 발견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것을 못 보시고 돌아가신 거죠. 이거는 그러면 지금 이 책은 뭡니까 이게? 이 책은 5권이 되어 있는데요. 근문 신고에 있지만 전적주부 되어 있고 그다음에 화폐집, 뭐 인물집, 요순, 우, 단주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책입니까 이게? 그 중국의 이제 장박은 낙빙기라는 분이 쓴 건데 이 책이 그때 그 문자를 청동에 나온 문자를 해석한 책입니다. 해석한 책인데 그 전에도 물론 이제 광말약이라든지 오대징이라든지 설상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근무를 연구했습니다. 그 연구는 송대 때부터 연구를 시작했죠. 연구를 시작했는데 그 연구에는 뭐냐 그때 그 사회의 구조를 잘못 본 거죠. 단지 북의 사회로 보고 그것을 해석한 겁니다. 목의 사회인데 북의 사회로 잘못 보고 해석했다. 그렇죠. 그래서 잘못했는데 이제 그때를 보고 이걸 이제 근문식을 정확히 해석을 하려면은 그 당시의 사회 제도, 결혼 제도를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뭐 글자 한 개 이게 해석을 하려면 책을 몇십 권을 봐야 된다는. 그렇죠. 그거보다 이제 그것도 알아야 돼, 그것도 봐야 되지만은 그 문자 학에 관한 책뿐만 아니라 이제 인류학에 관한 책. 인류의 뭐 이동, 문명사, 뭐 문명사, 고고학 뭐 이런 그렇죠. 것들 다 끄집어내 가지고 봐야 한다는 사실이죠. 와, 딱 이야기만 들어도 머리가 지그지그거립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인류학의 책은 별로 해석된 책이 별로 없어요. 그럼 이거는 국내 출판사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죠. 이 책은 이 책은 중국에서 한 500여 권 출판이 정지됐습니다. 그게 뭐 때문에 정지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책이 자기 그 황제족, 그러니까 중국의 한족을 밝히는 책이 아니라 바로 동이족, 즉 연제 신농시족을 밝히는 책이기 때문에 동방 문명을 말하면 그 우리의 직계조인 신돈 염냉씨가 나오게 되니까 이것을 자기 사계는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 그냥 단 신화 전설 속에 존재했던 사람만 끄집어 나오니까 그러니까 중국인 입장에서 이것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한 역사적 왜곡 한 것이 들통이 나니까 이것을 덮어버리는 것이 오히려 거짓말하기에 한마디 말해가 죄 짓는 게 뾰록이 안 나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역사도 훔쳤고 남의 지금 반도체 기술도 훔쳐가고 그렇죠. 자기 게 아무것도 없는 게 결과적으로. 원래 역사도 그렇고 걔네 그냥 중국의 역사를 보면 이제 이 중간에 보면 이제 우리 역사가 우리가 그 나중에 이제 그 우리 그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 역사를 계보를 찾아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문무대왕 비문은 해석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해석이 안 되면 거기에 나온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이 우리나라 역사서에 나오는 인물이 아닙니다. 어디서 찾아요? 중국 역사에도 안 나오고. 그런데 그 인물들이 이 4,500년 청동기 거기에서 새겨져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연구하시는 게 근문을 연구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국내에서 근문 연구하시는 그 분들이 계시나요?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이제 약간 좀 여기서 이제 낙빙기 그분이 근문 신고 쓰고 그 저희 선생님이 김재섭 그 소남자 선생님 계십니다. 지금 이제 88세인데 그분이 자기가 그 울산 김씨 대종선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뿌리가 어떻게 되나 찾다 보니까 도저히 찾을 길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그 문망 빗물을 발견하게 됐대요. 그래서 그 탁본을 뜨셔가지고 탁본 등에 집에 있더라고요.
그때 가지고 그걸 연구를 하셨어요. 근데 그 인물이 도대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자료 찾으러 인사동에 오신 거예요. 그러다가 금문식 한 부를 발견하신 거예요. 그럼 이게 중국에서 금서로 지정됐을 거 아니에요? 금서가 그 당시에 돼가지고 500건 나오고 출판이 금지됐으니까 금서 거죠. 아, 예. 근데 그 500건 중에 한 권이 어쨌든 흘러가지고 인사동에 처박혀 있었고, 예. 그거를 이렇게 그 우연찮게 자기 족보 조상 찾으러 예. 가셨다가 이거를 그러니까 예. 이게 책의 주인을 찾아간 거구만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공부하신다고 예전에 기자 활동을 하셨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책을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책방 주인이 그 책을 다 사가지고 기부를 하셨대요. 아, 책방 주인이? 예. 그러니까 너무나 그 진지하셔가지고 책 보는 게. 아, 책방 주인이 이 선물을 줬다는 거죠? 예. 아. 그래가지고 그 공부를 하셔가지고 예. 하면서 이제 그 88년대 그 강의도 많이 하셨어요. 지금도 이제 좀 이제 하시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 많이 많이 했죠. 근데 여기서 한계가 뭐냐면은 제자를 기를 수가 없습니다. 제자가 하다 그만두고 왜요? 돈이 안 돼서? 돈이 안 날 뿐만 아니라 너무 어려워서. 아. 이걸 가지고 학계에서 내도 학계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 자기가 이때까지 한 공부하는 영어 전혀 틀리기 때문에. 이때까지 역사 공부한 게 다 박살나 버리니까. 그렇죠. 자기 이때 해왔던 것이 다 모래성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접근을 하고 싶어도 실력이 안 되고 접근해봤자 이것은 자기 이때까지 해왔던 와성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거를 그냥 뭐 이렇게 그 이단 취급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렇죠. 아예 못 보게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을 그렇게 되니까 이 책은 공부하려면 중국어에 정통을 해야 되거든요. 중국어. 원래 전공이 무엇입니까? 저 중국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을 보게 됐죠. 근데 이제 중국어를 해도 중국에 이제 상황이 되면 분류해야 돼. 백화 쪽이냐 공문 쪽이냐. 이걸 하려면 백화와 공문을 정통해야 됩니다. 백화는 현대 쓰는 현대 중국어. 현대 중국어. 공문은 옛날 중국어. 공문 같은 경우는 문자가 써도 그 같은 단어인데도 해석이 달리게 되고 이것을 어떻게 끊느냐에 따라 끊어읽기가 안 돼 있습니다. 이 고문 고전책 보면은 그래서 어디서 끊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틀려지고 또 이제 이 글자 예전에는 글자가 몇 자 안 됐기 때문에 같은 의미라면 그냥 다른 뜻이라도 같이 써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몇 차례 봐야지만 이게 전후좌우를 봐야지 뜻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하다가 그만둔 사람 많죠. 근데 제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에서 이제 애제자라고 그래 이야기 들을 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책들은 뭡니까? 이 책은 금문신고를 원용하려면 전체적인 역사적인 사전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고전의 어떤 역사니까 고대사 전적 이것은 뭐냐면 고대사 고대 사적을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가 해석하는 방법. 중국어로 되어 있습니까? 다 여기 나오는 책은 제가 본 책은 우리나라 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뭐냐 어떤 이제 그 실력부터 시작이 전 어떤 마음에 내가 해야겠다는 마음이어서 접근할 수 없는. 그러니까 뭐 소위 그 말해가지고 그냥 뭐 하늘에 부르심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하늘의 부르심보다는 그냥 그렇게 그냥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이 고행의 길을 그 나중에 이제 이 책 하나하나 설명하겠지만 아까 거기 한번 보세요. 이게 양계초죠. 양계초. 이거. 여기 양계초. 양계초 사론저 3종. 이 양계초가 여기 저기 20세기야 뛰어난 역사학자입니다. 역사학자고 사회학자고. 양계초의 어떤 책을 또 소개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런 책들이 국내에는 출판이 안 됩니까 이게? 출판이 돼봤자 중국에서 출판해봤자 보는 사람이 없는데요. 우리나라 출판해서 모르는데 뭘 봅니까? 이게 뭐예요? 그리고 여기 대대를 보게 되면 이게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뭐 나옵니까? 천부경이 왜 나옵니다. 그래요? 천부경이 어디 벽에 있어가 천부경이 뭐 당구시대 그냥 말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대대류에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대대류는 뭐냐면 예전 선진시대 좋은 말들 다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부경 또 단군 이야기하면은 그게 아니라 다 우리의 어떤 그 기본적 정치적인 그 토대 자료는 어디 있느냐? 다 중국에 있습니다.
중국 아까 말씀드렸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그 진나라 이전에 예. 선진 시대 그 역사는 예. 한중일 공동의 역사입니다. 예. 그리고 한중일 공동의 역사하고 아. 그리고 우리가 그냥 알고 있다시피 중국 예. 대륙을 통치한 전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하나라, 예. 주나라, 그다음에 명나라 이 정도입니다. 하나라, 주나라, 명나라. 예, 명나라. 예. 그다음에 지금 저 중국. 뭐 송나라는요? 송나라는 조씨죠. 조씨는 뭐니까 바로 우리 동이족이에요. 송나라도. 예, 송나라도. 그러면 저기 그 당나라, 수나라는 당나라에서 선비족이죠. 예. 선비족도 동이족이에요. 그렇게 됩니까? 예. 그게 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삼국시대 가지고 이민족이 뭐냐 우리 민족 끌어다가 가지고 뭐 삼국 통일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때는 민족 구분이 없었고 전부 다 이제 뭐냐면 다 같은 족속이었습니다. 그때 말이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이제 중국의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중국 학자가 얘기하면서 여기 우리 한반도에는 중국에는 쓰지 않는 한자가 많은데 그것은 귀족과 했던 왕족에 쓰던 문자였다. 그 일반 민중에서 쓰는 문자가 아닌 그 왕가에서 쓰던 귀족계 통해서 쓰는 문자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우리 중국에 있던 귀족들이 이 한반도 다 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저기 우리 당산역 예를 들어서 무슨 지명할 때 예. 중국하고 이게 똑같은 지명이 엄청나게 나타나는데 이거 좋은 말씀하셨네. 예.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항상 그 하면 고향이 그립고 고향이 그리웠었습니까? 예. 그 이름을 따다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죠. 그거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를 지배했었다가 아니고 그게 우리나라 본향이었는데 그것을 여기서 이주하면서 갖고 왔다. 그러니까는 뭐 거기 중국에 뭐 전쟁이 일어나고 뭐 기근에 뭐 등등 뭐 홍수, 기근, 뭐 메뚜기 등등 네, 그렇죠. 뭐 살기 힘드니까 야 이거 절로 가자 해가지고. 저는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예. 아마도 우리 그 진시황이 예전에 서복인가 그 사람이 그 불로초 찾아가 같이 왔습니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진나라가 딱 보니까 명운이 얼마나 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한번 우리 자손이 살 땅을 찾아봐라. 그래서 내려온 것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서복이가 이제 와가지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진나라 때 망했죠. 그래서 일본을 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불로초라는 게 영생불멸 그게 아니고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땅을 찾아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삼국상이나 삼국유사 보면은 진지망인 진나라에 망한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신라를 세웠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말도 해석을 제대로 못하죠. 왜? 문무왕비묘를 해석을 못하니까. 문무왕비묘에는 거의 그 우리의 그 직계조, 우리 그 왕족, 또 우리 선조들이 적혀 있는 문제가 그 선조의 그 이름들이 이 청동기 명문에 써 있고 그 이름을 찾아서 보면 그것이 우리의 또 중간 선조가 되신 진시황이고 진시황 그 위로 진목공 그 위로 올라와서 순임금 요순할 때 순임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가면 또 이제 그 신농시가 연결이 됩니다. 그것이 지금부터 한 4,500년 전, 반만 년 전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한 게 저는 이제 창녕성시인데 창녕성시인데 이게 그 창녕성시인데 어디서 왔나 물어보니까 통일신라 때 중국에서 이렇게 넘어왔다 그러더라고요. 많이 넘어왔죠. 많이.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땅이 넓고 먹을 것이 많고 그래서 뭡니까? 우선 지금도 그렇지만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안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안 나가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엄청 편안하대요. 사람이 그러면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마음을. 그러면서 또 그 사람 마음 속에 우리가 이 모든 그 세계 인류를 포태할 수 있는 안 올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어디에서 근거가 돼 있느냐? 바로 이 역사적 사례만 봐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사실 중동에서는 무슨 뭐 종교 전쟁, 종교 때문에 엄청나게 죽고 죽이고 뭐 하는데
여기는 이슬람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카톨릭도 있고 전쟁이 아니라 여기 뭐 온갖 종교가 뭐 몇백 개 몇천 개 있는데 전쟁이 아니랍니다 여기서는. 다 그 마음이 다 있는 거죠. 아. 웨이네이즈. 자, 산해경을 보게 되면요. 예. 웨이네이즈란 말이 있습니다. 예, 예. 웨이네이즈라면 사람을 널리 예. 사랑하고 예, 예. 자기가 아플지언정 예. 그 사람 보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나라. 예. 그게 웨이네이즈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지금 보면은 뭐 프랑스에서 유학 온 친구들도 프랑스 안 돌아가려고 그러고 예, 예. 주한미군 중에도 여기 왔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 친구들이 다시 여기 오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미국도 예. 유태인들이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거의 이룩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마음이 유태인들도 바로 우리가 고조선이 망하고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뿔뿔이 흩어졌던 그런 족속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피를 나눈 민족이란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오면 편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는 이유도 다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그런데 이게 제가 아는 유태인들 이렇게 보면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 죽기 전에 한국을 꼭 가봐라. 뭐 그렇게 예. 자기는 왜인지는 모르지만 예, 예. 한국을 꼭 가봐라 했다. 뭐 네.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의 영부인이 프란체스카 네, 오스트리아계 유태인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오스트리아 유태인인데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엄청 많이 도와줬다더라고 이승만 대통령을요. 예. 그리고 그 한국에 이렇게 뭐 자금 끌어들이고 할 때도 유태인들이 하여튼 유태인들이 대한민국 건국에 있어가지고 예. 이승만 대통령과 프란체스카 여사를 엄청나게 많이 도와줬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이승만 대통령이 확실한 반공주의자가 된 거는 그 당시에 유태인들이 소련에 의해 가지고 소련 공산당에 의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죽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 유태인들의 정보망을 통해 가지고 프란체스카 여사 귀에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이승만 대통령한테 들어가지 않았겠는가. 물론 이승만 대통령 당신께서도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셨겠지만은 그런 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에 우연이라는 거 없죠. 우연이라는 거 없죠. 다 그런 서로 얽혀진 그런 어떤 한이라면 한이라 할까 그런 그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서로 같이 하고 서로 살아갈 수 있는 이게 마음이 상당히 소름 끼치는 이야기. 아니 근데 뭐 증자 얘기 좀 잠깐 해주십시오. 증자. 아까 증자다가 증자가 중국을 쓰면서 어떤 겁니까? 아까 글자 있었는데. 이건가요? 아니. 그 말고다가 내가 그거 좀 얘기를 할게. 이건가요? 이거 아니야. 그 다음. 여기 그 다음.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증자가 말한 게 있습니다. 그 중용을 보게 되면은 신종 추원 민덕귀 후이라. 자, 이 말은 예전에는 해석을 이상하게 한 게 많지만은 정확히 이게 보면은 자 우리가 이거 다른 건 이제 읽어 보시고요. 자 근본 뿌리가 되는 원인이 되는 시작을 잘 해야 한다. 시작을 잘하면 그것이 다시 원시 반복이 돼가지고 다시 자기한테 돌아온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 가지고 세상을 아울 수 있는 마음 가지고 세상을 보듬었기 때문에 자 우리의 마음은 심성 속에는 세계를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88 올림픽의 노래 혹시 아시죠? 손 잡고 벽을 넘어서 그 얘기가 너무나 귀중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그 철학적 배경, 심리적 배경, 그 민족적 어떤 그런 바운드리가 없으면 경계가 없으면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가사를 보면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그 벽이 우리 사는 세상 살기 좋도록 뭐 그거였어요. 어떤 벽이니까 그 이념의 벽인가요? 이념의 벽이 될 수 있고 종교의 벽일 수 있고 마음의 벽일 수도 있고 그 벽을 넘을 수 있는 민족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들어와도 다툼이 없고 근데 우리 마음을
찾으면은 예. 우리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게 되면은 예. 우리는 앞으로 더 좋은 세상을 맞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자, 거기에 예. 그게 뭐가 있습니까? 아리랑 한번 불러보세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셨니? 나를 자, 버리고 예. 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 자신을 찾지 않고 예. 나 자신이 본래 모든 사람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 모든 예. 것을 안을 수 있는 예. 안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찾지 않고 그 마음을 버리면은 바로 좋은 세상. 우리가 인류 그러니까 뭐냐 대동사회 불교 유교에서 하면 대동사회야죠. 예. 자, 불교에서 말하면 극락이고 예. 저기 기독교에서 하면 지상 천국이죠. 예, 예. 지상 천국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천상 천국이 아니라 지상 예. 천국입니다. 예. 예. 자, 지상 천국으로 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런 시점이 왔다는 얘기죠. 예. 그런 시점이 와서 미국이 이렇게 우리나라 도와주고 있고 우리는 다투하지 말고 우리 본심을 그대로 지키고 있으면 거기를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아. 그러니까 우리 말 속에 글 속에 예. 모든 우리 철학과 어떤 생각과 어떤 우리 철학이 담겨 있다는 얘기죠. 그 철학이 세계를 다 담을 수가 있고 예. 우리 말 속에 문자 속에 우리 역사 찾을 때 단지 유물적인 예. 그것을 찾을 때 있는 것만 보고 찾지만은 그것보다 예. 문자도 말도 다 유물입니다. 예. 그렇다면 말 속에서 문자 속에서 우리 역사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때까지 이 공방 아까 근문 자체가 우리를 찾을 수 있는 예. 최고의 어떤 자료입니다. 아. 근데 그런 자료를 밝힐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그 자체가 그 김재섭 소남자 선생님이 계셨다는 그 자체만 해도 너무너무 행운이죠. 예. 그 자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중국의 낙빙이 선생님도 예. 그분도 그래서 이제 그 소남자 선생님은 항상 그분이 돌아가셨지만 항상 재단을 차려놓고 항상 아침에 차를 올리십니다. 아, 그분하고 영적인 대화. 영적인 대화보단 예. 그분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아. 그분 때문에 내 조상을 찾을 수가 있고 우리 민족이 본류를 찾을 수 있고 세계 인류의 본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지고 항상 제사를 드립니다. 야, 차를 올리고. 참 제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이게 머리가 쭈뼛쭈뼛 서고 하는 게 우리나라 그 애국가, 네. 애국가에 보면은 이게 정상적인 그 노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이 우주, 그러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어릴 때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어릴 때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기독교적 색채가 너무 강하다. 네. 그래서 하나님 하자고 통일돼가지고 하나님을 그런 게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어릴 때는 하여튼 하나님을 했습니다. 하나님. 예. 아마 하나님 맞을 거예요. 왜냐면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고 예. 이 애국가를 윤치호 선생이 작곡했을 것으로 예. 추정하더라고요. 예, 그분들 다 기독교였고 기독교이죠, 하니까 예. 뭐 아마 그랬을 건데 어쨌든 간에 이런 애국가 자체가 이게 영적인 노래네요, 사실. 그렇게 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노래가 주사파 애들 좀 좌익 애들은 듣기가 싫은 거예요. 듣기가 싫고 예. 오장육부가 뒤틀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안 부르겠다 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요즘은 무슨 친일파가 작사 작곡했다고 네, 그렇죠. 그 노래도 부르면 안 된다고 또 그러고 있고. 예. 아, 그러니까 심성 자체가 비틀어졌기 때문에 올바른 것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5천만 명이 소위 말해가지고 이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달라. 그렇죠. 이 소위 기도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기도죠. 5천만 명이. 그렇죠. 그 기도를 들어가지고 그 말의 어떤 그 기운을 빨아들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얼마만큼 그 하늘에 대해서 보호하고 하늘을 따르는 민족인가를 얘기하는 게 바로 우리 애국가죠. 야, 그게 참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프란체스카 여사 그 영부인도 네. 원래는 이분도 원래 남편이 있었고 예. 두 번째고 이승만 예, 대통령도 예, 뭐 예. 두 번째라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짝을 막 맺히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렇게 장대해 주신 거죠. 어떻게 유태인하고 이렇게 또 연결되고 참 또 미국하고 연결되고 야 이게 참 진짜 이게 하나님이.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이제 근문에 대해서 예.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우리 역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구나. 그러니까 중국이 어떤 제가 한 가지 딱 얘기할게요. 한 가지만 우리가 부른 중국은 무슨 족이라고 하니까 용족이라고 그러죠. 용을 수관시하죠. 그렇죠? 그 용이 있습니까? 봤습니까? 못 봤죠. 못 봤죠. 그러니까 아까 그 책 좀 한번 봐보세요. 책. 아까 책. 자, 이거 중국 상고사의 실론. 요거 이제 낙빙이 선생님이 쓰신 거예요. 요거는 이제 그때 시대상의 문자적으로 풀이한 책인데요. 우리가 이제 누에가 형상과 진이 되고 진짜를 우리 본 정음을 읽는 우리들은 이렇게 누에 잠자를 읽었어요. 잠실 지금 있지 않습니까? 누에를 키운 거예요. 누에 잠자죠. 그게 누에 잠자. 잠실에 옛날 누에 키웠나요? 누에 택견 진짜 키웠어요. 그래서 그게 잠자입니다. 그 잠자를 읽었는데 이 중국 애들은 용자를 읽었어요. 변음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용은 뭡니까? 누에죠. 생긴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누에가 13마디가 있습니다. 그 누에 모습을 이렇게 딱 보면 용 같아요. 한마디로 그냥 뻥친 거죠. 걔네들은 뻥 아니면 없습니다. 다 뻥족입니다. 뻥족. 그러니까 중국목은 한마디로 중국 뻥이라는 얘기죠. 중국 뻥.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모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자, 문재인 같은 경우는 중국은 태산이고 한국은 동산이다. 이런 말을 했죠. 그죠. 그 바보 같은 이야기. 그리고 박원순은 뭐라고 했습니까? 중국 엉덩이에 말 안에 뛰는 말에 붙은 중국은 뛰는 말이고 뛰는 말에 우리는 뛰는 말에 붙은 팔이다. 그런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니까 무식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니까 역사를 모르니까 그런 얘기가 함부로 나오는 거죠. 그것은 우리 조상들에 대한 굉장한 어떤 괘씸한 발언이죠. 이런 괘씸한 발언이면 그 사람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은 말로 말하겠죠. 비참하죠. 말로가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은 말로 짓고 말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씨된다. 말 함부로 하지 마라. 힘들어 죽겠다 이런 이야기 하면 너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진사고로 보게 되면은 진짜로 희미하네요. 희미한 게 아니라 책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책이 그걸 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진나라는 중국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민족이다. 족속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가지고 이게 이제 이게 염제 신농시 족이 직계손이 진나라의 시조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상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 민족에 일어난 가치를 문명의 비문하고 연결시키면 바로 나오죠. 이게 진순신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런 책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이거? 제가 구한 게 아니라 제가 가면은 이제 선생님이 너 그 책 해석하려면 이 책도 봐야 된다 가지고 책을 갈 때마다 이만씩 주셨어요. 그냥 복사를 해가지고 다 드렸죠. 제가 복사를 한 책인데 한 100여 원이 됩니다. 그 책을 다 보니까 이제 그때서야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요 시경원해와 시경신해와 고사변론 같은 고사신론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시경과 초세에 나오는 시경과 초사는 우리가 가장 오래된 중국의 어떤 문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보면 그때의 어떤 사람들에 대한 호칭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은 호칭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고조선 사회의 어떤 사회 제도를 볼 수 있는 책이죠. 이게 이야기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지끈거리는데. 머리 지끈 건 없어요. 간단히 이제 보는 사람은 힘들었지만은 이야기할 때는 이해하기는 너무 쉽습니다.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중국에서 오는 이게 뭐라고 받습니까? 화보하고 위기입니다. 위기. 왜 화보와 복화가 아니고 기위가 아니고 왜 화보가 기회겠습니까? 순서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복이 오려면 화부터 옵니다. 안 좋은 것부터? 화부터 화를 뛰어넘어야지 복이 오는다 이거죠. 자, 우리는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태.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 danger and opportunity. 위험과 기회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위험이 먼저 오고 위험한 시기가 와야지 기회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지금 이게 우리나라 분탕치라는 것도 바로 어떤 좋은 기회. 중국을 먹을 수 있는 어떤 절호의 기회가 온다는 얘기죠. 이런 때 우리가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 어떤 모습이 무엇인지 예, 예. 바로 찾아야 할 때란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태양광 패널을 사와가지고 한국 전역에 다 깔고 그리고 중국 예. 미세먼지에 대해 가지고 한 마디도 말 안 하고 있고 예. 그 환경 단체들이 2배로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예. 아놀드 토인베, 자 도전과 응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도전을 그렇게 해오면 예. 우리는 반드시 응전을 해왔습니다. 우리 예. 역사가 그래 왔습니다. 예, 예. 자, 응전하면서 기회가 생깁니다. 예. 이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죠. 그러면 지금 중국이 이 분열되고 하면은 다시 우리 역사대로 하면은 우리가 만주뿐만 아니라 만주뿐만 아니라 중국 본토로 우리가 다 합류하게 되죠. 아 고향으로 예, 고향으로. 여기는 우리 고향은 놔두고 예. 놔두고 한번 와가지고 이제 잠시 수영하러 오고 예. 본향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놀다가 여기 왔다 이렇게 하고 여기는 한반도가 원래 이제 콘도네 콘도 그 휴양지고 휴양지면 여기는 뭐냐 여기는 신이 머무는 곳이 도가 머무는 곳이죠. 자 우리 지명 보세요. 지금 어때요? 경상도 뭐 전라도 도자 쓰죠. 도자 쓰죠. 예. 자 중국에는 뭐 씁니다. 성 쓰죠. 예, 성 쓰고 일본에 현을 씁니다. 예. 자 미국에는 주를 씁니다. 예. 어디서 사람이 도를 함부로 읽겠습니까? 예. 못 쓰죠. 우리 길도자 쓰잖아요. 길도자. 그 길은 단지 이게 보이는 길이 아니라 인간이 가야 할 길을 쓸 때 도죠. 아 인간이 가야 되니까. 예, 그렇죠. 아 그럼 우리나라가 이게 뭐 지명도 그렇고 전부 다 이런 뭐라 합니까 동양 철학이라 해야 됩니까 성경이라 해야 됩니까 예. 이 그런 거 하고 지금 그러니까 의미가 맞물려 돌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알려면은 유불선 기독교를 어느 정도 다 봐야지 우리 역사 정치적인 면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인류학에서 알아야 되고 세계의 역사를 다 통틀어서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어야지 고조선의 역사를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이 없었죠. 이제 그렇게 뭐 굉장히 황당한 것 같고 굉장히 먼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을 요약해서 이렇게 설명하면은 그게 그거였구나. 그것을 여기서 작업을 할 겁니다. 우리나라 그 예전에 그 무전 그 여행이라 해가지고 그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지나가다가 좀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뭐 길 가는 나그네입니다 해가지고 다 그래 재워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나라 정신이나 이런 문화나 이런 거하고 다 연결되는 겁니까? 너와 나와 예. 구분이 없는 거죠. 예. 우리죠, 우리. 우리를 또 협의적으로 생각하면 요 조그만 우리예요. 예. 그러나 넓게 생각하면 넓게 우리 다 포함할 수. 우리 말은 우리 말을 좁게도 포함했고 협의적이도 표현도 하지만 넓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 마음이 커질 때는 한없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크게 가져야죠. 생각을 크게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많이 알아야 돼요. 많이 알아야 되고 많이 알아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우리가 중국을 흡수했을 때도 예. 여기는 당연히 우리가 흡수해야 돼 라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죠. 예. 우리가 이 다음에 침공했어 이런 인식이 있었을 때는 좀 마음이 깨름직합니다. 침공이 아니고 원래 우리 고향 가는 거야. 그렇죠. 우리 원래 고향 가니까 다른 나라들은 뭐 여기 말하지 마 우리 원래대로 가는 거야 이래 되는 그렇죠. 예. 근데 나중에 또 이제 세계 역사를 보면은 예. 이 고조선 문명이 고조선이 망하고 서쪽으로 이동하고 은나라가 망하고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세계 문명을 펼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든 세계인들이 아리랑을 들으면은 그렇게 좋아하고 그죠. 기립박수로 치고 막 합니다. 이상하게 외국인도 아리랑을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게 이유가 그 마음속에 고조선의 그 마음, 자기 원래 조상의 그 심성이 그 불이 녹아내려져 있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그럼 아까 봉황 그 용 이야기 하셨는데 예. 용이 누에라고 하셨는데 예. 그러면 봉황은 뭡니까 봉황? 봉황 닭이요. 예? 닭. 자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자기한테 귀한 것, 자기 옆에 있을지라도 귀한 것은 이것을 굉장히 숭상하고 싶지 않습니까? 닭은 어땠습니까? 우리한테 시간을 가르쳐줬습니다. 시간을 가르쳐줬고 누에는 우리에서 입을 거리를 마련해줬습니다. 그러나 항상 친근했고 그리고 이것을 너무나 그래가지고 너무나 친근하다 보니까 숭언까지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중국 삼국사의 실로 보게 되면 누에가 날개를 달고 꼬리를 타고 날개를 달아서 용이 되었다.
라는 제목의 글도 있습니다. 나중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누에는 닭이 누에 잡아먹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봉황이 용을 잡아먹네요. 그렇죠, 그렇죠. 야,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야, 아니 그런 생각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나 그런 생각 못 했거든요. 닭이 누에를 잡아먹는다는 걸 못 봤으니까. 이거 항상 벌레 잡아먹잖아요. 예, 벌레 잡아먹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한국 이 동이족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중국을 흡수하게 되죠. 흡수하게 되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화적으로 풀고 글로 풀게 되면 우리가 중국을 이제 접수하게 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면은 좀 우리가 죄의식이 있겠지만 알면은 아무렇지도 않죠. 우리가 너희를 살게 해줬다. 라는 얘기죠. 또 이제 제가 이제 미세먼지 얘기하면서요. 예. 먼지 얘기하면서 얘네들이 미세먼지 뿌리면서 마음의 양심의 가치를 못 느껴요. 그지. 왜 그러겠습니까? 자기들은 뭐 옛날부터 뭐 천자국 이거 다른 나라는 조공국이니까 너희들 가만히 있어 자식들아 이런 식이죠. 그런데 그 역사를 개코는 보면 그 중국의 그 한족들은 별 볼 일 없는 족속이라는 얘기죠. 별 볼 일 없는. 그러니까 하는 짓이 꼭 쌍놈들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하는 짓이 좀 고귀한 품성을 갖고 있는 그런 게 귀족이 아니고 이 하는 짓을 보면은 꼭 천박한 뭐랍니까 이 노예들 노비들 뭐 그래 봐야 됩니까? 하는 짓이 좀 그래요. 하는 짓이 좀 천박하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 고대 중국에 있던 귀족들이 다 한반도로 넘어와 버리니까 거기는 쌍놈들만 살았던 거예요. 심지어는 이 공자가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공자가 이제 좋은 책을 많이 썼잖아요. 좋은 썼는데 공자가 가장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표현한 글이 요 글자가 딱 보이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이게? 수리부작이라. 자기는 전대 사람들이 말을 기술할 뿐이지 자기가 지은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자기는 오히려 이제 쓰지 않고 남의 말 썼으니까 나를 보지 말고 그 글을 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짜집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자, 이것은 자기의 어떤 솔직한 표현이죠. 그리고 후생가외라. 후생가는 노론의 자한편에 나오는 건데 후생가가 보니까 뒤에 나온 사람이 두렵다. 왜? 역사를 그렇게 분탕치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역사책을 그러니까 다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그 신농시에 대한 그 주간 그러니까 그 당시 한 3,200개인가 3,300개 주간이 남아 있었대요. 있었는데 거기에서 300개만 남기고 다 태워버렸죠. 소거시켜버렸죠. 그래가지고 자기 그 조상을 황제 쪽으로 붙여버린 거죠. 그리고 사기에서는 자기 그 중국 황제족만 정통적으로 보고 그 신농 염제시족은 전부 다 신화 전설적으로 밀려가 버렸죠. 자, 요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공자가 다 그렇게 분탕질 치고 없애고 했는데 이런 그러니까 아마 그 내용이 다 요 내용일 겁니다. 청동기가 발견됐는데 이게 나올 줄 몰랐죠. 고조선의 역사들이 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역사 여기서는 이름인데 이걸 보려면 중국 역사의 고대사를 아주 면밀히 봐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디서 거짓말 쳤는가 그것을 분류할 줄 아는 실력이 또 있어야죠. 근데 이거 한두 개가 아니고 엄청나게 나오네요. 이게 이제 뭐냐면 한 10,000개 정도 나왔다고. 10,000개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건 1,000개고 그 중에 100개만 제대로 해독이 돼도 고조선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애들이 제대로 해독 안 할 거 아닙니까? 못하죠. 왜 못하냐면은 이 문자를 중국의 말이 우리는 하늘천 따지리 하잖아요. 걔네는 텐띠, 그렇죠? 하늘천 안 해요. 그냥 텐띠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해석에 어떤 한계가 있어요. 이때 문자를 보게 되면 문자를 우리 말같이 해석해야지 해석이 정확하게 돼요. 근데 이제 중국식 어떤 사고 체계로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암호 코드를 심어놨구만. 암호 코드가 아니고 우리가 쓰던 말 그대로 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쓰는 말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하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고조선이나 이쪽 고대 사람들은 어떤 말을 썼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말 자체가 지금 우리에 보면은 지금 우리 경상도에 쓰는 말
경상도. 예, 그 말을 원용해야지 제대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진나라 때나 고조선 때 아마 지금 쓰는 경상도 말씨를 쓰지 않았을까? 경상도 말은 사실 성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에도 성조가 있죠. 예. 성조가 있죠. 그 뭐 저기 가가 밤문나 뭐 밤문나 하고 밤문나 하고 달라요. 밤문나는 이 내가 기분이 나쁜데 뭐 너는 그래 밥 맛있게 잘 먹고 기분 좋아 이 자식아 이런 얘기고 밤문나 그러잖아요. 이 성조에 따라 다 달라지는데 야 알겠습니다. 야, 오늘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야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근데 충격적인 얘기도 얘기겠지만 이제 이런 문제를 하나씩 풀어다 보면 그냥 문마음 묘미 이제 그 나온 계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다 보면 더 놀라운 사실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아 이게 사실이구나. 이게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거고 왜 중국인들이 이걸 해석할 수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뭐 저희가 이제 이런 그 시간을 가져본 거는 중국 붕괴가 이제 뭐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뭐 경제가 폭망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수없이 들었고 그런 이야기들이 한국에서 계속 나오니까 중국에서 한국의 인터넷 접속하는 걸 차단시켰다고 합니다.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왜냐면 그런 데로 들어와 가지고 중국이 어떻게 해서 망한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 보고 그게 중국으로 또 퍼지고 하니까 차단시켰대요. 차단시키니까 중국 사이버 팀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댓글 공작 이런 걸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 영상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전체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뭐 미세먼지 때문에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 가지고 반감을 갖기 시작했고 이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중국을 이제 쪼개기 하는 그런 시점이 온 것 같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중국을 한번 이제 분해를 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런 시간에 이렇게 이제 그 분석할 수 있는 시간에 몇 회까지 지속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두세 회까지 보면은 그게 맞아 까지 고개를 끄덕거리게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황금알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삼성은 왜 포기했나? 이 책은 중국을 사실은 우리가 쪼개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군사적으로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외교적으로 중국을 포위하는 글로벌 빅 텐트를 쳐야 된다. 인도 인도하고 몽골, 뭐 베트남, 필리핀 이런 국가들을 끌어안아야 된다. 뭐 이런 국제 정세적인 이야기들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보시고요.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방송 만들려면은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십시일반으로 여기 10,000원씩만 후원해 주시면 좋은 방송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예.